안녕하세요, 채연님.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서 거의 지금 3년 만에 네. 다시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네. 최근에 또 많은 성장, 내적인 음. 성장을 하신 것 같아서 어.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어떨까 아, 네, 해서 네, 이렇게 맞아요. 초청을 드렸고요. 네. 최근에 느낀 어떤 마음의 변화나 내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시다면 영상을 지금 2년, 3년간 꾸준히 하신 거잖아요. 네. 도현님 만난 거 한 3년 차가 다 돼 가는데 지금은 이게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어떤 그 쓸데없는 감정들이 좀 없어지고 차분해지고 있다. 작년 말쯤에 느낀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말을 못 하죠 밖으로. 나만 갖고 있는 질투심이라든지 아니면 뭘 보고 시기한다든지 이런 느낌을 항상 이제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내가 뭘 TV를 보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이제 항상 느껴지는 반사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순간들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이걸 공부하기 전에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경쟁 속에 있는 계열의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투인가? 내가 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단순하게 얘기하면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혹은 쟤 왜 저렇게밖에 못해? 별로다 뭐 이런 느낌들. 이게 어떤 습관적으로 나온 생각들이 있는데 뭘 봤을 때 근데 그게 없어지고 갑자기 그냥 그 자체로 인정이 된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떤 광고 속에 어떤 여자가 나오면 그냥 광고 뻔하잖아요 사실. 이제 잘 만들어져서 이쁘게 나와야 되거나 멋있게 나와야 되거나 짧은 시간 안에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볼 때 항상 흠만 잡았던 느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짧은 시간에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멘탈에서 뭐가 이상해서 저거 하려고 고생 많았겠다 라든지 아니면 되게 이쁘게 나오네 라든지 각자 자리에서 저렇게 힘든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는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남들이 조금 뭔가 내가 안 하는 걸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걸 갖고 있거나 이러면 누구나 난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쟤 좋겠다 그냥 쟤 좋은 거 하고 있네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나 왜 이러고 있지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나중에 더 좋은 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안정감을 찾게 되는 그런 게 굉장히 큰 변화고 신기했던 거는 같은 패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뭘 봤을 때 오는 반응 나 혼자만 아는 그 반응이 내가 그냥 이거 뭐 너무 오래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아무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있어. 이게 뭐가 없어진 걸까를 고민을 했을 때는 시기 질투 누구나 갖고 있는 그게 뭐 사회생활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겠죠. 느껴지긴 하겠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만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엄청나게 좀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건 좀 놀랬어요. 저도 보면서 가만히 TV 보고 있다가 그런 생각 반사적으로 하는 생각이 바뀐 걸 느끼고는 신기하네. 이제 해외여행 가거나 이런 것도 부럽잖아요 사실. 막 내가 못 가본 거에 대해서 막 경험하고 하는 거. 근데 원래도 그냥 그렇게 관심이 크게는 없거든요. 관심 크게는 없는데 각자가 뭐 동경하는 게 있을 거고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진짜 가고 싶다 한번 가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요즘에 여행 가거나 이런 걸 봐도 다음에 또 가면 되지 뭐. 아니면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다거나 와 저기 되게 좋다 그냥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더 다른 생각을 떠올려지지 않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그냥 쟤는 저렇구나 난 여기 있구나 그냥 요렇게 되면서 뭔가 편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현실에 이렇게 존재하는 느낌? 그런 건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시기까지 많은 과정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간의 어떤 스토리도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것을 극복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네, 처음에는 일단 도현님 만나기 전에 제가 혼자서 책을 보고 또 이제 제가 영적인 거나 오컬트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공포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귀신 얘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막 맹신이라기보다는 존재한다라고 믿거든요. 저도 이제 40 넘었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숱한 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내가 살아온 패턴에서 불합리한 것들, 억울한 것들 이런 것들 겪으면서 왜 내가 그걸 겪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했는데 그게 이제 불교적으로 가면 저희 집이 이제 불교여서 엄마가 뭐 전생이 어떻고 뭐 업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걸로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또 마흔이 접어들고 하는 시기에 관심이 생겨서 책을 막 보면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그냥 감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희님을 한 2년 지나서 알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명상도 혼자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명상에 관한 것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가 후련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가고 더 알수록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막 섞인 거죠.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괜히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그 전이 편한데 왜 이걸 해가지고 이럴까. 그랬으면 지금 생각에 그 당시로 바라봤을 때는 포기할 법도 한데 근데 저도 이제 약간 좀 관심 있는 거에는 집요한 게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는 잡고 있는 습성이 있어서 기질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그때도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순간들도 있었고 그게 지나서 뭔가 현실적으로도 뭔가 깨달으려고 그랬겠지만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이렇게 나와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면서 통찰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수련을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를 관찰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조금 수습이 된 것 같아요. 작지만 내가 어떤 감정이 올랐어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왔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최대한 내가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와중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너무 괴로웠다라고 한 순간에는 사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였으니까 그랬겠죠. 저항하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 보내고 두 개 보내고 아주 사소한 것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제가 뭐 자주 도희님을 뵙진 못해도 연락하고 지내니까 그때 한 번씩 확인하고 물어보고 할 때마다 조금의 답을 얻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내가 마칭을 하고 하다 보니 이게 조금 쌓여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뭐가 안정화가 된 것 같고 뭔가 쓸데없는 잡생각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 그게 어느 순간에 되게 단순해졌던 내가 삶에 대한 바라봄이 정말 하나로 이렇게 일괄되게 어느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네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냥 단순해졌어요.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그걸 혼자 되게 단순해졌다. 이건가? 명상을 계속 해온 느낌이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순간 들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게 딱 와닿았어요.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를 알아차리니까 되게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내가 이런 마음을 먹기까지 안정적으로 됐다라고 느낄 때까지는 좀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 지금 얘기하면서 또 느껴지는 거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뭐 억울하고 불안하고 나만 왜 이래야 되나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되지란 느낌 이런 거를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힘듦이 좀 있었죠. 너무 공감이 되는데 특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마음 공부를 시작했더니 마음이 더 힘들다. 더 복잡해졌다. 더 맞아요. 모르겠다. 안 했을 때가 더 낫다. 맞아요. 하다가 보면 처음에 진입할 때는 되게 힘들고 막 맞아요. 그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단순해지기까지 네. 공감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 단순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으셨는지. 저도 이게 조금 궁금한데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연구 자료면 연구 자료를 막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은데 이거를 막 설명하기가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저는 막 어떤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저 주변에도 막 하루에 300배를 매일 하고 물어보면 너무 하기 싫은데 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저도 진짜 사실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은데 그런다고 되게 막 미친 듯이 막 영상을 막 열심히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놓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나를 실험 삼아 계속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진짜 어릴 때 생각이 확 올라와가지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거치면서 이런 관련 자료들이나 정보들이 취합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는 취합이 되면서 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양자역학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통찰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영역이라서 이게 이제 제일 궁금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완벽히 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가 수시로 뭔가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는 조금 직관이나 직감적인 것 같아요. 안 하다가 내가 너무 편하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 수련 중에도 뭐 같이 수련
팀원 꾸려서 예전에 한번 21일 동안 100배 수련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은 좀 신기했던 게 제가 내가 한 못해도 3주 정도는 100배 수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근데 마침 그걸 하셔가지고 동참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끝나고 다시 이제 30분 1시간을 붙잡고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쨌든 뭐가 올라오나 보자고 버텼던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절하고 나서 1시간 동안 버텼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좀 큰 걸 건졌죠. 내면아이 같은 거. 정말 풀에 다 지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을 하고 걔를 끄집어 올리고 어둠의 어딘가 진짜 방구석에 처박힌 것 같은 느낌이 보였어요. 그래서 걔를 끄집어 올렸는데 대여섯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뭐 삐삐머리 하고 그냥 얼굴도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게 완전히 소금에 절은 느낌이었어요. 소금에 절어서 곧 안 꺼냈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걔를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슬프면서 엄청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가 그 명상 중에 보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걸 만나고 나서 이유가 좀 많이 밝아지긴 하거든요. 뭔가 떨어져 나간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뭐 표현이 안 되는데 그때도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한참 울었고 그거만 떠올려도 좀 눈물이 많이 나고 애가 완전 이렇게 거의 왜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뜨거운 여름에 애 방치해가지고 죽은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애처럼 이렇게 땀을 찔찔 흘리고 쩔어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어요. 명상하면서 그런 게 하나 둘씩 걷어내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안정화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뭐 어떤 감정이 올라오겠죠.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그 사이사이에 있던 그런 제가 봤던 내면아이 같은 그런 과정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게 나였으니까.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이나 무의식정을 하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내가 닥친 현실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그래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막 뭔가 원하는 거를 이루고 갖고 이걸 되게 원하고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맞아. 그럼 안 될 때는 되게 많은 조급함도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명상이라고 하는 거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적인 성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지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채호님이 그런 걸 둘 다 겪어보신 입장에서 네. 소소하게 이제 막 느껴본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답을 찾았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작품을 하고 있고 안무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고 얘 작업을 계속하면서 작업이 되게 편해졌거든요. 작업을 할 때 변화가 뭐가 있냐면 제가 댄서들을 대할 때나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를 대할 때나 이런 인간관계의 변화가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건 곧 제가 변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변해서 이들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질 거고 그리고 그들도 이제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나한테 뭔가 적개심이나 어떠한 그런 감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들이 좀 변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느껴져요. 그게 되게 많이 느껴지고 왜냐면 이런 공동 작업을 할 때는 끌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따라오는 사람들도 에너지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도 이해를 잘 해줘야 되고 그들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 감수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시작점에서 힘든 일들이 좀 있었어요. 다른 팀원들이나 다른 작업에 이렇게 얘기를 들려오는 걸 들으면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작업했던 방식과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마음을 고치고 또 이게 또 수련을 하다 보니 감정이 걷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아이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살아왔었던 과정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를 보는 것 같고 그럼 얘네를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상황을 벌려줘서 뭔가 더 얘네 기질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좀 벌어주는 동시에 돈도 벌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먹어지니까 이런 마음을 먹고 얘네가 그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상황도 와요. 뭔가 이제 건방진 애들도 있고 조금 예의 없는 애들도 있고 경험이 부족해서 무례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 감정을 조금 정화를 하고 이후에는 그게 그대로 탁 그러니까 와서 반응을 안 하고 조금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혹시 다시 떠올려서 이게 뭐 때문일까요? 원인 파악도 해보고 그러면 보듬어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더 많아요. 상대가 조금 더 연민이 생긴다. 아직 어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이게 작업할 때 현실적으로 작업할
할 때 얘가 보이는 태도가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불러서 얘기를, 그러니까 과감해야 될 때는 과감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막 생기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끌어당김이 그냥 되게 보물 아니면은 무언가 이렇게 마법처럼 짠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나를 계속 봐야 곧 내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대를 존중해 나도 존중받는다, 이게 현실화 경험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게 뭔가 끌어당김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래야지 아이들도 뭔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따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게 저더라고요. 끌고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라는 말처럼 맑은 물을 보내줘야 얘네도 맑은 물을 보고 맑아지는데, 내가 그렇게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얘네가 못 느낄까? 특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땐 더해요. 맑아서 내가 맑지 않으면, 저는 30명도 가르치고 40명도 가르치고 할 때는 그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 아, 내가 지금 30명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랑 나 내 두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에서 놓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다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수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해왔는데, 그게 몇 년 사이에 안정화되는 걸 보면서 아, 끌어당김이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나의 마음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현실을 딱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뭐 가령 내가 오늘 일어났는데 괜히 기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괜히 기분 안 좋을 때는 그냥 억지로라도 웃던지 좋은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그런 거를 사소하게 찾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대형견 2마리를 인보하면서 키우고 있지만 맨 처음에는 내가 얘네 둘을 왜 어쩌다 두 마리를 데리고 있나 이런 생각으로 1년 2년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네한테 되려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얘네를 데리고 나가서 오늘 하늘이 맑네, 날씨가 너무 좋네, 그러니까 얘네 바람도 부니까 너무 시원하네, 이런 생각이 전환이 계속 되는 걸 느껴요. 제가 이게 변하는 과정 중에 하나고 더 좋은 걸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조급함이 올라올 때는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조급함이 올라와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해도, 그럼 당장 지금 하는 걸 다 때려치고 네가 하려고 하는 걸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냥 내가 지금 하는 거에 기분 좋게 끝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게 최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조급함이 올라올 때 내가 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냥 받아들이고, 아, 내가 여기서 무슨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게,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채연님께서 정말 이 현실과 나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걸 옆에서 저도 지켜보면서 어쩔 때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정말. 맞아요. 거부감. 그게 진짜 힘들어요. 거부감이 많이 올라왔을 건데 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국 이 삶이 공부를 시켜주잖아요. 맞아요. 결국엔 받아들여야 되고, 맞아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고 내려놔야 되고, 내가 내려놓을 부분 내려놔야 내려놔야 되고, 돼. 그랬을 때 비워졌을 때 채워지는 거고, 다시 마음이. 그쵸. 맞아요. 원리는 그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고,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힘드셨을 건데, 스스로는 네. 하루하루 받아들일 수 있는 꿀팁? 영적인 거 이런 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끝장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궁금하고, 근데 사실 알면 알수록 저도 이제 무용을 하고 무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치고 화려하고 기가 세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최고야라는 것도 다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자기 안에는. 저도 그랬고. 근데 이거를 공부하면 할수록 난 정말 미개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는데, 하지만 내가 여기 살면서 또 내가 자신감 있게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받아들임에서 그 과정, 그 수용하는 거, 내가 지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 나기 때문에 난 이거 못하는데라고 그 규정 짓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저항감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서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야 되지? 난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명상에서도 알려주는 것들 조금 이해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생이 올 때 이제 영성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 본인 스스로가 삶을 설계해서 왔다. 근데 그것만 딱 두고 봐도 설계해서 왔어. 그럼 이것도 설계도 안에 있는 과정일 텐데, 죽을 때까지 설계를 했다면
되면 그럼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네. 그 내가 설계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임의 갭을 이렇게 보니 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와 지금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상충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런 건데 근데 저도 그거를 무용 시작하고 지금 무용을 30년 넘었거든요. 이때까지 버텼는데 네. 이거 놓기가 그렇더라고요. 어. 그럴 거면 받아들이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뭐 어쩔 거야라는 걸 다시 되물었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안 되는 걸 내가 지금 이걸 빨리 뭔가 화려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럼 그 안에 무수히 들어가는 스텝들 작업하는 사람들 공동 작업자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들이 막 갖춰줘야 되는데 그럼 갖춰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내내 조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조급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될 일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현실을 그냥 나라는 기준을 내려놔야 내가 뭘 좋아하고 나도 있죠. 뭘 좋아하고 뭘까 싫어하는지는 있지만 뭔가 정말 의미를 두는 일에 있어서는 더 내려놔야 되고 그냥 진짜 어디다 맡겨야 돼요. 어디다 맡기든 난 모르겠지만 어디다 맡겨 놓으면 일이 그냥 살 흘러가는 게 그때 제일 신기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틀을 딱 꾸려놓고 스텝이 모아져요. 근데 모아지는 과정도 신기하거든요.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그 사람 스케줄이 안 돼서 다른 작업이 겹쳐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내가 조금만 포기하면 여지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이 진행이 돼요. 단지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진 않아요. 거기서도 채워지진 않지만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요. 퍼센테이지의 채워짐이 부족하지만 근데 안 될 수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다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뭔가 현실화가 됐다가 내 욕심을 기반으로 바라보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걸 딱 빼고 보면 결과론적으로 너 공연하고 싶었잖아만 딱 두고 보면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가 신기한 거야. 근데 그걸 다시 파헤치면 그 안에 얘 하나만 안 돼도 안 될 공연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해도 엄청난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내 기준을 자꾸 그렇다고 해서 내 가치관과 내 철학과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놓여진 거에서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내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에 맡기고 그 현실에 맡겨라라는 게 현실을 살아라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안 되는 거 오늘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더 봐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되게 어려운 구간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좀 단순화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못했네. 근데 그 다음날 좀 단순화돼서 저는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단순화됐는데 저한테는 근데 감사해요. 그냥 단순화 시켜줘서. 근데 이게 그 전에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써야 됐는데를 생각을 하는 거야. 과거에는. 그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단순화된 게 마음에 안 든 거야. 심플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건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했던 방식대로 못 갔기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그런 받아들임을 계속 와칭을 해야 돼. 이것도 와칭이더라고요. 네. 그거가 되게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에센스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면은 되게 조급하고 화나고 맞아요. 거기서 막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또 번아웃도 오고 무기력도 오고 막 맞아요. 승질로 됐다가 분노의 힘으로 하겠다가 맞아. 그 모든 걸 이제 겪으시면서 네.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되고 네, 맞아요. 내려놓을 부분은 내려놔야 되고 네. 저절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구나. 사실 과정에서는 그냥 나의 에고적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공연 올려야 되니까 내려놓고 쭉 진행은 하곤 있지만 에고로 바라본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결과론적으로 쭉 과거에 했던 내 작품들을 보잖아요. 간혹 저도 신기해요. 이걸 내가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명상하기 전부터 안무를 하고 느끼는 건데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어떤 에너지가 너가 해야 돼. 이 생에 태어나서 너가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너 밑에 네 이름으로 이렇게 얘가 만들어졌어 라고 에너지가 이렇게 막 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 이건 진짜
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걸 다시 떠올리니 될 일은 될 거다라고 믿고 가니까 의심 없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에고적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판단을 좀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너무 귀한 말씀.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찐 내려놓음.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명상하다 보면 제가 좀 황당했던 부분이 처음에 명상할 때 삶이 명상이다. 그런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때는 네. 좀 의문이었는데 네. 뭐야, 사기인가? 막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깨닫는 거.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면서 네. 저랑 이 동적인 명상을 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막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혼자 했었던 거 그리고 책으로만 봤었던 거랑 직접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동적 명상을 했을 때 네. 그 좀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동적 명상 할 때 무용이랑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체육 몸을 쓰는 직업인 사람들은 어쩌면 축복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했고 머릿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굴러가곤 있지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시키니까 하는 단순화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몸에 집중하는 순간들이 많아서 그게 어색하진 않았어요. 저한테는 사실 어색하진 않고 아니 모르겠다 하고 이제 하는 게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무용이랑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내가 그간에 어쩌면 나도 모르게 정화를 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명상을 이제 이론적으로 책을 보면서 파고들었을 때는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 막 7, 8권을 사서 막 계속 봤어요. 몇 달 동안.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뭐 5단계가 있었으면 3, 4단계 정도의 책을 제가 미리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에너지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보여주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나머지들은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어려웠거든요. 내가 더 깨닫고 싶고 더 빨리 뭘 하고 싶은데 그것도 조바심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단계가 안 되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사실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동적 수련을 하면서 느낀 거는 힘이 좀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고 다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명상 자세로 가서 이제 가만히 있을 때 몰입이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하면 할수록 느낀 거는 힘을 빼는 이유가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사실. 그러니까 멍하게 가만히 무용할 때도 그랬어요. 진짜 힘들게 레슨하거나 힘든 공연을 연습하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그럼 멍하게 있거든요.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어떠한 희미한 생각이 확 올라오면서 걔가 이렇게 확 커지거든요. 그게 커질 때 그때는 처음 느끼는 거였어요. 이걸 집중해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 걸 봐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딱 올라오면 여지없이 뭔가 감정이 실려서 와요. 그러면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나거든요. 근데 그게 그 눈물이 나는 핵심적인 감정과 내가 어떤 게 떠올라서 오는 게 이제 동시적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그게 같은 맥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제는 어떤 걸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끄집어내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느껴지는데 어떠한 나의 옛날 과거 회상 장면이라든지 내가 겪었던 아주 어린 시절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살아왔던 가정 중 어느 일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무용은 힘만 빼고 그냥 우리 트레이닝하기 바쁘니까 근데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나를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쫙 빠지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뭐가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꽉 눌러놨던 풍선을 손 딱 댔더니 올라오는 것처럼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백배 수련하고 나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뭔가 올라오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는 그냥 일단은 처음 초보는 시킨 대로 하셔야 되고 자기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하면 안 되고 나중에 그런 자기를 만났을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 동적 명상이 해보니까 온몸을 나중에는 진짜 뭐라 그래야 돼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에너지가 막 돌거든요. 근데 그럴 때 뭔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명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한테는 생소했고 근데 그게 아주 어떠한 통찰이 좀 있었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막 흔들어 놓고 뭔가 힘을 빼고 나니까 숨어있던 게 올라오는구나 이런 거였어. 뭔가 막힌 거를 여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일단 저도 오해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배운 것도 되게 많고
있고 딱 하나가 제가 말하면서 저도 깨달은 건데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안 놓치고 가겠다라고 딱 줄만 잡고 있어도 안 놓치고 잡고만 있어도 얻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독자님들도 만약에 도회님께 배우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지금 내가 굳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다시 끄집어내서 떠올려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끝만 놓지 않고 시작했으면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어떠한 시간들이 와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고 같이 가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항상 도희님 연락 주시면은 정말 살갑게 잘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여쭤보시고 그냥 정말 자기에 대해서 굉장한 건 아니더라도 수시로 통찰하시면서 관찰하시면서 지내다 보면 굉장히 좋은 자기가 느끼는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채연님 앞으로 더 성장하실 것 같고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